안녕하세요. 노바벤처스 박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우주 궤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안보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주에 투자하는지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고, 시작은 이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죠. 그때로 한번 타임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발발 후 6일 후에 우크라이나 부총리 페도로프가 트위터에 이런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네, 쉬운 영어지만 제가 간단히 통역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는 러시아군이 어디 있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특히 밤에는 우리의 기술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밤이나 이제 구름이 많이 꼈을 때 이제 그 위성이 보려면 쌀 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쌀 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민간 그 산업계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디서 반응을 했냐면 민간 우주 스타트업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플레인레스가 이제 3월 10일이랑 21일에 이제 찍은 촬영한 영상인데요. 그 멀쩡했던 이 도시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막사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미국의 또 저 높은 해상도의 인공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곳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침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이제 공유를 해서 여기는 이제 기술뿐만이 아니라 언론까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글로벌 민간 우주 스타트업들이 이제 국방 안보 생태계에서 중요한 파트너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플레인S는 초소형 관측 위성 이제 군집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위성을 띄어서 저궤도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고, 그리고 ICEYE라는 곳은 핀란드 회사인데 소형사 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CEYE가 우크라이나랑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약을 해서 그 부총리가 이제 호소했던 그 쌀 위성 이제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패러다임을 그래서 좀 이제 시간 순서로 보시면은 1990년도까지는 영토 군사력 자원 이렇게 좀 지도 위의 선이 생존의 경계였는데, 2000년도부터는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면서 사이버 영역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뭐 전력망, 통신망을 이제 해킹 공격을 하면서 이제 사이버전이 됐고요. 2020년도부터는 우주의 국경, 그래서 하늘 위의 궤도가 새로운 안보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작성을 해본 건데, 민간 우주 스타트업의 성장이 이제 그 국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1957년 스푸트니크 이제 1호 러시아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서로 이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게 된 건데, 나사가 그래서 이거에 이제 자극을 받고 1958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민간 스타트업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뉴질랜드 쪽을 보면은 이제 2000년도에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 로켓랩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보면 스페이스X 펠컨 9이 2010년도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가 2020년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이 기술들이 10년, 20년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그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2003년 작사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스페이스, 지타이, 아스트로스케일이 2010년도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국을 보면은 우선 이제 2009년 루미를 창업 전에 이제 우리별 1호 거긴 카이스트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 2015년 컨택, 나라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IP1 분들이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우주청 개청 이제 2024년도에 되면서 이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고 우주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제 저 혼자 여기 투자하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우주 스타트업에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화로 1조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7개 회사에 거의 10조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데,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뭐 버진 갤럭틱, 렐러티비티 스페이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우주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발사체, 그 위성통신, 그리고 이제 우주 기지 구축하는 뭐 여기 관련돼서 3D 프린팅을 이제 제조하는 이쪽인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10조나 투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인프라는 일단 빠르게 선점을 하면은 거의 독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의 스페이스X가 발사 독점을 하고 있듯이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안목으로 투자를 한 건데, 그래도 이게 거의 미국 이런 자본주의, 미국의 자본력이 확실히 이제 이렇게 우주 산업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10조를 인풋했고, 그 결과로 저는 우주 경제가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인공위성 하나 만들어서 발사하는데 거의 수천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인공위성 제조해서 발사 뭐 거의 몇십억이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우주로 가는 진입장벽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보면은 항공이나 다른 업종 하시는 분들도 우주에 많이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우주 스타트업 기회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우리는 이미 우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정밀 제조, 광학 센서 등이 이제 방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부품 쪽에서도 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청 개청이 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성장기로 진입을 했고, 특히 지금 방산 민간 이중 용도라고 듀얼 유즈라고 있는데 관련된 기술이 이제 뭐 국방 100 이런 프로젝트로 나오고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초기에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기회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 견제 속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거점 파트너로 적합하고, 특히 이제 스타링크처럼 이제 그런 위성통신이 확장할 경우에 이제 한국이 그 동아시아의 그런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주를 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미국이나 이제 다른 유럽에 비해서 한국 스타트업이 지금 밸류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20억에서 100억 사이에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우주 기술이 농업이나 뭐 해양, 제약 바이오 이런 데에 이제 전이가 가능한데, 이제 저 다음에 발표하실 세팜이 이제 우주 기술을 활용해서 그 농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 투자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선은 이제 국방우주 협력 생태계를 이제 당연히 혼자서는 못하고 이제 한 여러 주체가 해야 되는데, 우선 스타트업은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제 데스밸리를 거치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초기 투자사가 이제 투자를 해주고, 그 후에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실증을 하고 이제 또 해외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초기 투자사는 잠재력 있는 우주를 스타트업 발굴을 해서 이제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는 좀 그런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왜 어떻게 우주를 알게 됐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주창조경제센터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우주지상국을 이제 만들겠다는 컨택 대표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 지상국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주에 그때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초기 투자를 결정했던 거는 대표님의 이제 열정과 이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 우주 지상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외를 막 돌아다니시면서
프리마케팅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이스 X를 포함해서 그 MOU 같은 거를 거의 한 7군데를 맺어 오셨어서 이분은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우주지상국을 우선 지금 선점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니까 이제 그래서 시장 진입하기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주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주에 관련해서 그래도 제주도도 이제 서로 윈윈한 사례인데, 이제 제주 입장에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이제 다시 나가는 구조로 좀 투어리즘만 하기에는 이제 산업 기반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우주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면서 제주도도 우주를 좀 전략적인 산업으로 가져가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주지상국 하나를 테크노파크 부지에 이제 임대해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림 쪽에 컨택이 부지를 구입을 해서 또 이제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도와주셔서 우주지상국을 뭐 한 7개 정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성, 새로운 별이라는 뜻인데,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한 2년 정도 굉장히 어둡게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만났을 때 고객을 발굴하면 반짝이는데, 이제 노바벤처스는 어려울 때 잠재력을 발굴해서 흙 속의 진주를 발굴해서 빛나는 순간을 함께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우주나 이제 국방 이쪽은 이제 같이 믿어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같이 투자 검토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이제 주로 여기 기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당연히 없는 거다,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도 많은 실패를 했듯이,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스타트업 창업팀에서 이 기술이 필요하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아스트로스케일 거기도 사실 뭐 농대 출신이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투자자를 설득을 하고 결국 나사 출신을 이제 뽑고 그렇게 좀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기업에서 10년,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10년 있었습니다. 원래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기업 투자로 넘어온 거고요. 스타트업 이제 CFO도 하고 뭐 엑셀러레이팅, 벤처 캐피탈 다 있어서 이제 저는 초기에 투자하고 그 밸류업을 이제 계속 도와주려는 그런 이제 목표로 노바 벤처스를 창업했습니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창업 경험이 있으셔서 저희는 좀 스타트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제 펀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제 그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래도 제가 연락하면 많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궤도 안보 생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바 벤처스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